빌 게이츠는 모두 아시겠지만 현 시대에서 대중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서 빌과 함께 미국을 기점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를 개조하기 위해 게이츠의 뒤에서 빌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 그의 별명은 어둠의 권력자, 검은 금융의 지배자라는 명칭으로 사람들 위에 은밀하게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표면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그가 무엇을 위해 세계를 개조하려고 하는지, 또한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현재 그는 자신의 자산의 80%인 무려 20조를 기부라는 명목으로 세상에 환원을 했고, 현재 난민들을 주축으로 설립되어진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디지털 화폐 시장에도 열성적인 투자 성향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조지 소로스의 이 모든 것을 큰 틀에 놓고 우리가 연결시켜 보자면 화폐와 인종 그리고 세계 사회를 이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와 버무리면서 전 세계 인류를 인종의 차별과 구별 없는 아바타적인 인류 문화를 기반으로 하나의 단일 정부를 통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내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평준화, 이것은 자칫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평화적이며 인류 친화적인 행보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인류의 인종의 구별 자체를 무너뜨려 버림으로 인해 더 쉽게 대중과 국가를 디지털로 통합할 수가 있고, 과거 수용소와 흡사하게 그들이 만든 디지털 시스템 수용소 안에서 마치 양육되어지는 애완동물처럼 통제하기 쉬운 일종의 나치 인간 바코드 시스템을 매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도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조지 소로스의 인간의 평준화 사상은 마치 범죄자들과 같이 아무런 상하이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을 평준화시켜버리겠다라는 의미와 상충되는 말이기도 하고, 이것은 더 이상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원칙적으로 차단시켜버리는 그러한 브릿지 역할도 충실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지 소로스가 구현하려는 인간 디지털 바코드 시스템은 굳이 인종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 신세계 인류 통합 질서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중의 저항과 집단 형성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삼성의 노조가 없는 이유로 인해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왔는지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항의 세력의 말살은 그들의 새로운 세상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명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지 소로스가 전염병 사태 이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세상, 그리고 공영 언론에서는 절대 발설하지 않는 그들만의 어둠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히 꺼내볼까 합니다. 이미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방송에서 늘 언급드린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연이 아니거니와 마치 거미줄처럼 이 모든 것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공영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표면적 정보들은 지금의 조지 소로스가 새로운 세상을 구현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매우 작은 빙산의 일부분의 정보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빈약한 정보만을 가지고 글로벌 리스트들이 만들어 나가는 검은 계획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들이 언론을 통해 던져주는 일용한 거짓 정보를 아무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깨어있는 자들은 이러한 의도적 언론 통제와 검열의 무기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고 대중을 분열시키기 위한 도구로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언론과 정치의 정신적 무기의 활용법을 가장 잘 이용하는 자, 다름 아닌 조지 소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조지 소로스는 공영 매거진 정보를 최초로 열람하고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며, 소로스가 이처럼 모든 언론을 교묘히 통제하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또한 후원하는 곳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계 미국인인 조지 소로스, 그는 이스라엘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모든 언론을 돈으로 매수를 했고 사실상 미국의 공영 방송이랄 수 있는 CNN, NBC, 폭스, CBS 등의 방송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들은 고스란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중동 전쟁 자금으로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소로스의 돈을 받은 유대계 언론사들은 소로스의 선행만을 찬양하는 데 일색을 했고, 소로스는 자신이 매수한 언론사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 메이크업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로 인해 조지 소로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는 유대 언론의 그림자 뒤에 조용히 숨어버렸으며 그의 기부적인 선행만이 미친 듯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조지 소로스뿐 아니라 현재 돈 많은 기업의 마스코트 회장들, 조용한 기부와 선행, 이러한 것들이 유독 자주 언론에서 불거져 나오는 이유 역시도 모두 언론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미지 메이크업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관찰하는 정보가 매우 빈약해지면 관찰하는 대상의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되고, 이것은 과거 인간이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본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의 관찰 본능이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변질되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이 본능대로 그의 겉모습만을 보며 그의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본능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본능 심리를 대중의 무기로 가장 잘 이용해 먹는 자들이 다름 아닌 정치꾼과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자주 얼굴을 내비치고 있는 마스코트 사기꾼들입니다. 당연하게도 저들의 이러한 이미지 메이크업을 가장 화려하고도 빠르게 확산시키며 퍼뜨릴 수 있는 곳이 공영 언론이고, 조지 소로스가 무엇보다 언론과 방송을 장악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 그의 언론의 장악력의 힘은 미국의 대통령조차 두려워할 만큼 거대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 대상의 관찰 본능을 말이죠.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 그것이 화려하고 웅대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질수록 진실이 아닌 의도적인 연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화려하고 웅대한 산일수록 그림자도 깊게 드리워지는 법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조지 소로스가 이처럼 자신의 선행에 모든 전신의 돈과 힘을 투자하면서까지 선한 아이콘의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대중의 통제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통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를 강력하고 파괴력 있게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존경하는 존재, 우러러보는 존재, 이것의 힘은 강압적이고도 공포적인 통제가 아니며 반대로 권력과 파괴적인 힘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의 모든 인위적인 선행은 결국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담고 있고, 대중은 그들의 선행과 존경을 통해 행여 권력자들이 잘못된 행동과 모순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선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매우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판단을 범해버립니다. 결국 조지 소로스와 록펠러, 그 휘하의 마스코트 일당들은 기부와 자선이라는 행위를 앞세워 존경과 선행이라는 거짓 이미지 메이킹을 만들고, 이 선행을 통해 대중 감시의 눈속임에서도 무소불위 권력을 앞세울 수가 있게 되었고, 거칠 것 없는 자신들의 검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설령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 해도 그동안의 선행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과 대중으로부터 면죄부될 수 있는 부활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찬스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들의 선행을 가장한 천문학적인 재단의 설립, 이것은 존경을 넘어서 자신들의 검은 자금의 은닉처까지 만들어주는 고마운 도피처를 제공해 주기까지 합니다. 조지 소로스의 말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악마처럼 벌어서 천사처럼 쓴다. 이것은 조지 소로스, 그가 만들어낸 선행의 그림자이며 그는 늘 이런 식으로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갔던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 만약 그가 진짜 선행을 부르짖는 부르주아라면 굳이 언론을 장악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 그 스스로가 자선단체인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을 설립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코로나 사태의 혼란 속에서 거머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선단체 규모 확장과 언론의 장악이었습니다. 빌, 워렌, 저커, 마윈 모두 해외에서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은 위대한 기부자라는 선행의 아이콘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변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의 블랙머니와 화이트 범죄를 이미지 메이크업으로 조용히 덮어버리기 위한 위장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만든 재단과 기부단체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들의 돈의 출처조차 추적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규모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 앤 멜린다 재단과 포드 재단 등을 비롯해서 미국에는 6만여 개의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고 자산 규모만 보더라도 무려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8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만여 개의 재단들은 조지 소로스와 빌 게이츠, 포드의 이 거대 재단 기업들이 그 중심에 서 있고 미국에서는 매년 2,600만 달러의 기부를 헌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희한하게도 아프리카 빈곤국과 빈민촌의 아이들은 늘 배고픔과 고통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단돈 2,000원이면 일주일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다. 여러 후원 기업들이 이렇게 외우듯 외치고 있는 홍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아직까지 후진국들의 빈곤과 배고픔은 저 엄청난 후원금의 투자 속에서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도 그럴 것이 재단 기부금의 무려 75%가 넘는 돈이 고스란히 아프리카와 빈곤국의 질병 치료에 필요한 제약회사에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배고픔보다 질병 치료에 돈이 우선시 사용되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 진실을 토로하고 있는 언론에서조차 제약회사가 빈곤국을 통해 거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언론의 마스코트 인물들에게 정신적 혹은 물질적인 것을 의존하면 할수록 대중 스스로의 자립적인 의지력은 그만큼 약해지게 되는데 TV에 비춰지는 그들의 겉모습의 선행만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닮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그들처럼 되고 싶은 대리만족의 자의식적 오류를 지속적으로 범하게 된다면 자신, 즉 자기의 자아 그리고 정체성이 사라지게 될 뿐 아니라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그들이 만든 환경과 문명의 시스템에 무기력하게 갇혀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인간의 의존성과 자아를 붕괴시키는 행위와 세뇌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실수이자 착각이며 망상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 자체로 완성품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환경과 문명이 완벽한 실패작이죠. 그들이 만든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이며 소수의 권력자가 모든 것을 거머쥐는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돈의 경제 역시도 대중의 돈을 강탈하고 착취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들이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대중의 잘못된 교육과 세뇌,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결함이며 쓰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잘못된 세상, 결함덩어리인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지금의 어려움과 부적응의 책임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음을 절실히 각성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들의 의도대로 독립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은 딥스 마스코트들이 효과적으로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거짓 선행을 쉽게 신뢰할 수 있게 되어버리고 마스코트 산하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각국의 대기업 기술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교묘히 똘똘 뭉쳐 대중을 통제하는 힘과 권리를 갖게 되는 원리, 이것이 지금의 세상의 진실인 것이죠. 이것은 애석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얻고 싶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 결함덩어리인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고 저들은 그것을 법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합법적인 척 불법을 저지르면서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세상이 평화롭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조지 소로스와 같은 이러한 딥스의 마스코트들인 것입니다. 그중 마스코트의 총지휘자라고 볼 수 있는 조지 소로스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선거까지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비밀 문서들이 여러 유출되기도 했고 더 나아가 아시아권 역시도 그의 정치적 입김에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자료가 여러 입증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조지 소로스는 과거 수십 년간 언론과 정치, 기업의 마스코트들의 마쿠에서 조용히 움직여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지 소로스, 그는 누구인가? 지금부터 언론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행적을 제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작년 2020년 미국 전역이 폭동과 시위로 물들었던 정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그 폭도들에 대한 기소를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하고 묵인한 대표적인 검사 하나가 이 중에서 튀어나오게 되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바로 킴 가드너입니다. 말씀드린 킴 가드너는 급진 운동권 검사 중 한 명으로 조지 소로스의 금전적인 투자와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폭도들이 마음 놓고 활개칠 수 있도록 묵인하는 수백 명의 검사들 가운데 한 명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녀가 조지 소로스의 후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들은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폭도들에 의해 치명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폭도들을 방치하는 역할에 충실했었습니다. 물론 킴 가드너를 포함 수백 명의 검사들은 모두 한 사람에 의해서 매수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조지 소로스였고 검사들은 하나같이 이 혼란스러운 폭동 사태를 조용히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의 과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나치가 헝가리를 점령할 당시 그는 10대 소년에 불과했고 부타페스트에서 태어났으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조지 소로스를 크리스천 가정에 입양시키면서 유대교가 아닌 크리스천인으로 속였고 이유는 바로 나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위장 입양이었던 것입니다. Lots of people get shipped off to the death camps. Right. I was 14 years old. My understanding is that you went out with this protector of yours who swore that you were his adopted godson. Yes. Went out, in fact, and helped in the confiscation of property from the Jews. That's right. Yes. I mean, that sounds like an experience that would send lots of people to the psychiatric couch for many, many years. Was it difficult? Not at all. Not at all. Maybe as a child you don't see the connection, but it created no problem at all. No feeling of guilt. No.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10대이던 시절에 유대인 신분으로 나치를 도운 전력이 있었는데 소로스는 CBS의 추적 60분에서 나치와 함께한 시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강력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경험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의 나이 14살 때쯤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짜릿한 권력의 힘을 깨달았고 나치단에 가입 후에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전혀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한 잘못된 일에 대해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같은 민족을 유린하고 배척했는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결국 그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동일시하는 공감대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말과 동일시되는 것이고 이것은 조지 소로스가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배신했던 조지 소로스가 미국 폭동 이후 자신을 비판하는 대중들을 향해 모두 반유대주의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소로스는 반이스라엘 활동의 가장 큰 기부자들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스라엘은 조지 소로스 뒤에서 오히려 조지 소로스에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지 소로스의 행보가 공영 언론에 발표하는 반대로 판약에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수상한데 왜 이스라엘이 조지 소로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붕괴를 추진하는 자가 조지 소로스이기 때문이며 조지 소로스는 열린 이사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지구상에서 두 개의 국가를 파괴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이고 다른 하나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왜 자신의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조지 소로스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국 정치계에서 반유대 사상은 보수주의자를 묵살시키는 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기독교 보수주의자를 탄압하는 무기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수주의자의 힘을 약화시키며 좌익 세력의 힘을 키우는 것인데 이스라엘과 미국의 경제적 붕괴로 인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기득권 세력을 세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계획이 어긋났을 경우 거대한 전쟁과 혼란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지 소로스와 시오니스트들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조지 소로스는 유대교를 거쳐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현재 사실상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신의 존재 또한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중 앞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 신의 존재, 그것은 대중들에게 세상과 사회에 불완전한 모든 것을 오직 소로스 자신만이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명분과 동조를 얻기 위한 그러한 주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 신을 믿는 대중들을 자신이 신을 믿는 맹목적 신앙으로 올가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의 올가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도 조지 소로스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물주처럼 살 수도 있으며 그 점은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주관적인 결정과 목표를 매우 편하게 만들어준다. 이 같은 주장은 소로스가 엄청난 자아의식의 도취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인간을 창조한 메시아적인 존재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권력과 자아도취감, 그리고 조지 소로스 휘하에 글로벌 엘리트들이 통치하려고 하는 일종의 권력형 사회주의 유토피아,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구현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조지 소로스의 사상과 함께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지 소로스는 코로나 사태 이후 자신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유토피아 시스템을 창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 급진 좌익들을 앞세워서 자신이 만든 열린 사회재단 뒤에 수많은 단체들을 포섭해 자신만의 강력한 정치 영향력을 구축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 세력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 정치에 투입하는 자금에 있어서 조지 소로스의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현재 포드 재단과 조지 소로스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유명한 좌파 단체들이 없을 정도로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조지 소로스는 좌파 정치 세력을 매수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공존과 위계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조지 소로스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탄생시킬 세상을 효과적으로 만들 그리고 통제할 스위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효과적인 스위치라는 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IT 기술들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IoT, 스마트폰, 메타버스,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대중들은 전반적인 삶의 모든 것을 저들이 만든 IT 기술에 의존, 통제 당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발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간은 이제 IT 기기가 없는 세상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은 정상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글마저도 제대로 쓰거나 읽지 못하는 존재로 퇴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은 엘리트들의 의도적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결여시켜가는 과정을 지속시키면서 최후의 인간의 기본적인 독립성과 판단력까지 모두 말살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더 이상 조지 소로스의 돈은 어떤 나라에 수혈이 되든지 또 어떤 곳으로 돈이 흘러갔든 아무런 상관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혹은 쓰여지던 간에 그것은 한 나라의 경제를 말살시킨 정도의 위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가 국가와 사회에 투자하는 그 천문학적인 돈들은 다시 그가 그동안 구축했던 금융권과 기업 그리고 기부재단을 통해 자신이 투자한 자본보다 더 많은 이자와 수익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조지 소로스의 돈은 그저 세상에서 떠돌며 돌다가 다시 때가 되면 딥스 산하의 글로벌 금융에 의해 더 많은 소득이 되어 그의 호주머니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빌 게이츠가 하루에 50억 이상의 기부와 더불어 그의 독점 투자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매일 쏟아붓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의 돈이 더 불어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의 조지 소로스는 오직 단 두 가지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세계 각각의 독립적인 나라와 대중을 어떻게 획일하고 통일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IoT 기술과 글로벌 리스트들의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조지 소로스가 이처럼 오랫동안 이민단체를 지원하는 이유와 국가 전쟁을 인위적으로 발발시켜서 이민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이유도 전쟁을 통해 타국과 민족을 자연스럽게 서로 믹스시켜서 단일 국가가 가진 민족적 상징성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단일 민족, 자신의 민족이 사라진 국가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의 국가의 힘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누구의 나라인지 정확하게 정체성을 내릴 수 없게 됐을 때 자주국방, 자주국가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튼 현재 소로스 휘하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큰 구상은 미국 내 국경을 개방하고 수많은 이민자들을 투표할 수 있는 시민권자로 이것을 탈바꿈시켜준다는 것, 그리고 예정된 대통령이었던 바이든을 중심으로 550개 주요 환경단체들 모두가 이민권자들의 인권과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당연히 이 550개 주요 환경단체들 역시도 조지 소로스의 자금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바이든 정부가 외치는 그린 뉴딜 정책 역시도 조지 소로스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현재 바이든의 그린 뉴딜 뒤에서 열심히 그 정책을 지지해주고 있는 인물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로서 조지 소로스에 의해 강력한 돈줄과 권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며 뉴욕 브로콜린 하원 의원이기도 한 그녀는 격렬한 마르크스 사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코르테즈는 조지 소로스의 계획 중 하나인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조돌적이며, 그린 뉴딜 정책은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과 태양열 시장을 의도적으로 성장시켜 주었고, 테슬라의 장기적 플랜 역시도 모두 조지 소로스의 그린 뉴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 아시아 국가들의 좌파 세력의 힘과 권력이 강대해진 그 이유도 바로 조지 소로스의 국제 정치의 입김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 조지 소로스의 좌파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국 국가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약소 국가들 역시도 조지 소로스의 좌파 정책에 맞게끔 그 힘이 커졌던 것입니다. 강대국 미국의 산하 국가 좌익 정치 세력들,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모두 하나같이 조지 소로스의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문정부가 발을 들여선 이후 원자력 폐기와 더불어 그린 뉴딜의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사업과 풍력 발전이 성행하는 이유 모두 다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한국의 좌익 정치 세력들 역시 글로벌 리스트들의 신세계 아젠다 계획에 적극 동참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증명되어 버린 셈이기도 한 것이지요.
조지 소로스의 거의 모든 돈에 대한 추적은 자신이 설립한 열린사회재단을 통해서 그 자금을 역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소로스 재단 네트워크는 미국의 성전환자 법률센터에 15만 달러를 제공했고 2018년에는 유럽의 트랜스젠더 인권보호 단체에 30만 달러를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공영방송에서 동성과 게이에 관련된 방송이 자주 나오는 것 역시도 우연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의 성의 정체성을 붕괴시키는 행위죠. 한국 내 좌익 세력들이 남녀 갈등의 프레임과 비정상적인 여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그 이유도 바로 대중의 성 정체성을 붕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 극진적인 페미니스트의 출현은 여성들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남자와 같은 짧은 머리와 화장을 멀리하게 되는 이른바 유니섹스의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결혼과 출산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 그것은 태어난 순간부터 생물학적으로 결코 부정할 수도 변질될 수도 없는 사실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이성적인 경계선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부정할 수만은 없는 사실입니다. 이 조지 소로스는 남녀가 아닌 성별과 구별이 없는 이른바 로봇처럼 획일화된 인류를 만들어야만 그 통제가 용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인간의 본질적인 성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굳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의 교육 방식을 들 수가 있죠. 대중이 기업에 충실한 일꾼과 노예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인간의 무의식적 깊은 곳부터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한 세뇌 방식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과 개돼지로 충실하게 만들어진 교육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지금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과 성교육입니다. 그들이 만든 주입식 교육에 최적화된 인재상, 이것은 바로 기업들이 가장 원하던 인재라는 사실을 감히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획일화된 인간만이 기업에서조차도 가장 통제하거나 또한 조종하기 쉽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해주고 있는 셈인 것이지요. 기업의 면접에서 똑같은 복장,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말투를 고집하는 이유도 개성을 말살시키고 통제하기 쉬운 획일화된 인간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어떠합니까? 그 어떤 사상보다도 인간을 획일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 이념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대로 대중은 남성 혹은 여성의 매력적인 관계를 넘어 그리고 혐오를 넘어서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까지 상징화시켜가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매력적인 이성의 대상들은 그들이 만든 거짓 교육과 성교육의 세뇌로 인해 증오 유발자, 성전환 혐오자, 이성 혐오자라는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도적인 갈등이 대중 앞에서 팽배해질수록 더 쉽게 대중들은 분열이 되고 남녀 구분조차 모호해지는 마치 개미군단 사회와 같은 획일적인 사회주의 시스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트랜스젠더 운동과 페미니스트 운동은 단순한 평등 운동권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이 그토록 잘못된 성교육과 페미니스트 교육을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세뇌시키고 있는지 말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공립학교에서 여성부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성교육 커리큘럼은 끊임없이 자행이 되고 있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를 혐오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반강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괴리한 현상으로 우리는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조지 소로스의 네트워크는 코로나 사태 이후 낙태 단체들의 자금 지원까지 손을 뻗치고 있고 극 페미니스트들이 낙태 폐지법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 프로파간다도 모두 조지 소로스의 자금을 수혈받고 있는 미 가족계획 연맹이라는 극좌익 세력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 가족계획 연맹에 2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을 했고 연이어서 가족계획 행동기금에도 1,000만 달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은 돈들은 거의 모든 미국 내의 극진 페미니스트들의 주입 사상교육에 투입이 되었고 타국의 좌익 정치 세력을 통해서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족계획 연맹의 창립자는 마가렛 쌩어인데 그녀는
이민자들과 흑인 같은 특정 인종을 인간 잡초라고 부를 정도의 우생학을 적극적으로 신봉하는 우생학자이자 극진 페미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오직 우월한 인종의 씨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편력했던 우생학 신봉학자인 마가렛 쌩어는 남녀의 이성과 가정의 사랑보다는 우생학의 유전적 우성 인자만을 구별하고 교육시키는 일에 거의 모든 전 시간을 보냈고 지금의 극진 페미니스트 사상을 전 세계에 퍼뜨린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가렛 쌩어는 그녀가 연구한 차별적 우생학, 이걸 통해 남녀 갈등과 가정을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이었다라고 자랑을 했고, 조지 소로스는 개개인이 감히 국가 권력을 저항할 수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상을 다시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 시대의 정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이죠. 언뜻 보기에는 세상이 무질서하며 어지럽고 혼란해 보이기까지 하겠지만 애석하게도 그것은 모두 틀린 판단입니다. 너무나도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이 혼란 뒤에 숨겨놓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세상은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세상에서 가장 최적화된 이념 사상과 버무려진 마르크스 사회주의 시스템, 이것은 결국 대중들 사이에서 정의와 평등 그리고 기본권을 저들이 외치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여러분들 모르게 서서히 주입시키게 만들 것입니다. 자, 머지않아 그들이 만들어가는 디지털 세상은 조지 소로스가 그토록 추구했던 종교와 가정, 공동체 같은 오프라인의 따뜻한 인적 교류를 차단하는 교두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 메타버스 같은 가상세계는 이제 국가가 더 효과적으로 사람의 모든 정보와 동선을 통제하는 조지 소로스의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조지 소로스가 미국의 사회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극좌 폭도단체들의 자금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이 좌익 폭도들의 범죄가 법망으로부터 교묘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이유도 단 두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유럽,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목적. 두 번째로, 이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시민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개표 조작 단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 한마디로 때가 되면 저들은 무법자에서 유권자로 변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간 의심했던 개표 조작의 진실입니다. 조지 소로스, 그는 언제든 폭도 단체들을 매수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치력과 대통령을 선별적으로 선출한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조지 소로스가 지금보다 더 많은 욕망을 거머쥐려는 행위 그 자체는 그의 허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또 다른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의 권력이 아직까지 대중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가 증명시켜주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셈인 것이죠. 그러나 머지않아 조지 소로스가 엘리트 마스코트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세상이 다가오게 된다면 소로스는 이제 모든 세상을 거머쥐는 거대한 절대자, 그의 말처럼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로 등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애석하게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소로스의 나이죠. 현재 소로스는 너무 많은 나이로 인해서 그의 모든 미래의 발목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 소로스는 록펠러와 구글의 영생 생명공학 프로젝트에 거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자신의 재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든 생명공학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횡보를 보았을 때 그가 메시아가 되는 영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빚더미에 나앉고 저들이 던져주는 미량의 기본 수당이나 받아먹고 살게 될, 연명하게 될 대중들에게는 감히 영생이라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특혜가 되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현재 사회주의 신봉자인 조지 소로스가 앞으로 우리 대중에게 어떤 세상과 미래를 보여주게 될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주장하는 대중의 맹목적인 통제, 이것은 상당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디 저의 판단과는 다르게 조지 소로스가 인류를 위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